네, 이번 시간에는 전략 수립의 첫 단계인 환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략들의 공통점은 본격적인 전략 수립 전에 항상 체계적이고 정확한 환경 분석이 선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이나 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감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는 다양한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B2C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원을 가지고 있는 B2B의 경우에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케터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다양한 정보원들을 파악하여 스스로 수집한 자료를 객관화시키고 그 자료에서 미래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탐사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 분석의 중요성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경쟁,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즉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료를 통합한 탐사 활동, exploring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마케팅 계획 수립 시 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파악해야 하는가와 해당 요소들의 자료원 확보 방법 및 분석 절차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디자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 분석 요소는 고객, customer, 경쟁사, competitor, 자사, company로 정의되는 바로 3C입니다. 이 3C는 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장의 마케터와 영업사원은 이 요소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3C 외에 경제 상황, 정치 법률 등의 거시 환경 요소와 원 부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만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환경 분석 요소인 3C는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속도를 파악하여 실제 전략을 수행할 시점에서 어떤 환경이 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분석 단계를 탐사 활동 단계라고 부르는데 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환경과 환경 변화를 확인 후에 두 번째, 변화 내용과 변화의 방향, 그리고 변화의 속도와 규모에 대한 감시를 통해 세 번째, 그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성 및 영향이 예상되는 시기와 그 결과의 확률을 예측한 후에 네 번째는 전략적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마케터는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외부 자료 수집의 원천에는 업계지, 신문, 잡지, 정부, 민간경제연구소, 세미나 및 전문가, 지인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소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외부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야 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는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정량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활동도 병행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은 내부 자료로부터 얻어지는데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시장 또는 고객의 시각에 기초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집 분석한 자료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발전 및 성장하기 위해 우선 환경이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B2B 기업 환경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설령 그러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사가 커버하는 지역 또는 시장과의 정보 연계가 높지 않아 체계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 분석을 통해 자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 도출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B2B 기업 내의 영업 또는 마케팅 등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개인들에게만 축적되어 있고 조직 전체적으로는 공유되지 못해 정보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보 수집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B2B 기업이 추구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측면에서 정보의 수집 원천을 다양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축적할 수 있는 내부 정보 시스템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 역량 측면에서 축적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환경 요인들이 자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와 시점 등에 관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운영 측면에서는 B2B 기업 내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자만의 정보 보유, 즉 정보 독점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직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수집한 정보를 아무런 보상 없이 타인과 공유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는 크게 STEEPG, 그리고 전략구조 분석, 그리고 자사 역량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STEEPG는 Social, Technology, Ecology, Economy, Political, Global을 의미하고 이 6가지 요소는 자사의 사업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EEPG 분석 후에는 자사를 둘러싼 보다 실전 중심적인 분석을 위해 자사를 둘러싼 전략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전략 구조란 보다 더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보다 더 심도 있고 다면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한 이 분석은 기업에게 구체적인 고객 공략 전략과 경쟁 대응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외부 환경 외에도 또 내부 환경, 자사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내부 환경 분석 대상으로는 자사의 핵심 역량이 기본 요소가 됩니다. STEEPG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STEEPG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EPG는 그 첫 번째 S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Social, 사회입니다. 사회적인 분석인데요. 모든 국가나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환경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조직, 정부, 개인 등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화, 공통화 현상, 즉 커머디티, 그 다음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 및 독신 가구의 증가로 인한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른 기업 전략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 산업의 경우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1인 세대를 위한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인스턴트 기술 발전의 이면에 나타나는 웰빙 식품 선호 증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통한 여행 및 외식 관련 소비 증대, 10대들의 구매력 및 실버 세대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의 등장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은 기업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흡연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이 이슈화되고 있기도 하고 청소년의 조기 성숙화로 인하여 투표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청소년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면서 즉석밥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가문화 증가로 인해서 여행 및 외식 산업의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민 파동, 조류독감, 정크식품 유해성 문제들은 웰빙 관련 산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인데요. 오늘날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문이 B2B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고객사들이 기본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상황하에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 방향과 그 속도에 관심을 가져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그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기술적 발전은 타 산업 또는 제품들을 통합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대체 기술이 그러한데 세계를 지배하던 소니의 워크맨은 반도체 기술의 급성장에 힘입어 개발된 MP3에 의하여 순식간에 잠식당했고 무선 호출기는 핸드폰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었습니다. 90년대를 지배하던 브라운관 TV는 90년대 후반 미국의 디지털 방송 채택 이후 TV 산업이 급속히 재편되어 TV의 후발국이었던 한국의 LG전자, 삼성전자가 관련 기술의 원천 보유국인 일본 기업들을 따돌리고 현재에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배경에는 기술의 표준화로 인하여 원천 기술 확보 기업을 다른 전략적 요인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개별 소비자에게는 과거 300만원을 호가하던 TV를 100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불과 10여 년 만에 전 세계인이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졌고 기업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 기술의 확산과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통하여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용어를 생성할 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처럼 기술과 관련된 변화를 잘 감지하여 그와 관련된 제품, 서비스, 소재,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이코노미, 경제적 분석입니다. 경제 변화의 주기, GNP 성장률, 물가 상승률, 환율, 소득 분포, 실업률, 부동산 가격,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화 등은 기업의 활동 및 시장의 기회,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 확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경제 위축과 중산층 및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
중소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 판매는 줄어들고 곧 근로소득자나 국민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과 인도급,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기초재료 및 원재료 등의 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B2B 기업들에게 있어서 원유나 철강 등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 상승은 그들의 경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및 중장기적인 시나리오 전략 등으로 위기 관리 전략과 신제품 전략, 기존 제품 철수, 신시장 개척, 기업 내부의 구조 조정 등의 기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ecological 생태적 분석, 즉 환경적인 분석입니다. 이 생태학적인 환경은 기업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물리 및 생물학적인 환경을 포함합니다. 소위 저탄소 녹색화는 이 영역이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칠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어지는 생태학적 환경의 측면은 세계 기후, 지속 가능한 성장, 제품 수명 주기, 재활용, 공해, 바이오 기술의 발전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제도와 법률, political 분석입니다. 기술 환경과 문화, 사회 환경, 법, 정치 환경 등의 변화와 그 트렌드는 기업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설명한 내부적 환경 요소들과 함께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 요소들의 변화는 기업의 향후 전략과 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또는 전기자동차 산업은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정부 정책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결과 수요의 차이도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세 폐지 등에 따라 자동차 등의 특정 산업 분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규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 규제 자체는 특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고 규제의 변화는 이전에 금지되었던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해 경쟁적인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74년에 석유 파동을 들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크기가 작은 집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본의 소형 자동차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으로 미국의 대형 자동차들을 도태시키고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 정치 환경의 변화는 이전에는 불필요해 보이거나 수익성이 없어 보였던 마케팅 활동을 응용할 기회를 줍니다. 법적 제약을 바탕으로 규제 기관들은 마케팅 활동에 여러모로 제약을 가하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제품 안전이나 품질 표시, 과대 및 허위 광고 금지, 공해 방지 시설의 확보 등입니다. 하지만 법 정치 환경이 항상 마케팅 활동을 위협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 보호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공해 방지 시설 제조업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마케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 정치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전략 경영 및 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기업이나 제품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에서 일반적인 거시 분석 요소인 이 스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스팁 분석에서 이미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또는 산업일수록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환경은 별도로 정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세계적인 영향 요인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아웃소싱과 판매를 많이 하는 B2B 기업은 글로벌 경제와 규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B2B에 있어서 산업 동향 분석은 산업의 성장 추세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여서 성장 또는 쇠퇴의 원인과 함께 그 영향력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